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죠. 최근 보고서에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23 이런 게 있습니다. 2023년에 국제 에너지 시장 전망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IEO 2023 이렇게 약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주목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까지 증가할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건 매우 주목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이 에너지 효율 향상 그 효과를 상쇄해서 에너지 소비 증가가 계속된다. 그 때문에 에너지 관련 CO2 배출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겁니다. 2050년까지. 그래서 EIA의 저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지금 인류는 탄소 제로 정책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지금과 같은 탈탄소 정책은 탄소 배출 감소 효과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규제 정책이 획기적으로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 이걸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거는 삼성중공업한테는 기회다 이겁니다. 한편 저 EIA 주장에 의하면은 그러면 이 탄소는 인류 전체를 아웃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은 전부 아웃되는 것보다는 일부 아웃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인구 팍 줄이고 생활 수준 툭 떨어뜨려 버리면 그러면 탄소 배출 줄어든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거.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그 탄소 과잉 배출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기후 위기, 이 위기 상황은 결국 인간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지금 측정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없으면 생존이 없고요. 에너지 부족하면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명제 이거. 그래서 여기서 중공 같은 저 인권 말살하는 저 불량 국가 측에 글로벌 탄소 배출 저감 노력에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중공은 지금 세계 표준은 뭡니까? 2050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일부 극히 어떤 저개발 국가, 너무 가난한 저개발 국가는 제외하고 지금 2050까지 탄소 중립한다. 이게 지금 인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편 G2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중공은 한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2050년까지 뭐 한다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2060년까지 하겠다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중공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탄소 배출로 인한 성장 혜택은 중공이 누리겠다. 중공이 저거가 혼자 누리겠다. 탄소 배출의 부담은 지구 전체로 떠넘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중공이 싼 똥을 한국이 치울 수 있다. 나와 나의 손자가 중공이 싼 똥을 치우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불쾌하죠. 그래서 일종의 무임승차 아닙니까? 중공이 이렇게 무임승차하겠다. 탄소 배출 이 의무 관련해서 중공이 무임승차하겠다. 이런 흉계를 지금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지금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좌절시켜야 하는데 그 좌절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가 중공 경제를 부사뿌는 것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중공 경제는 망가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EIA의 저 조사 방법은 뭐냐? 현재의 법률과 규정 하에서 시나리오를 6가지를 이제 상정을 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글로벌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추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풍력과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구도 있잖아요. 구재생 에너지는 뭡니까? 예, 수력입니다. 수력. 예. 그래서 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지속 증가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재생 에너지는 지속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체되어 있죠. 예. 수력 발전은 정체되어 있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글로벌 전기 생산의 3분의 2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소득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탄소 저감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소비 증가는 주거 및 산업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 같다 이러고 있고요. 액체연료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오일 아닙니까? 오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가스. 그러니까 탄소 그 연료죠. 예, 화석 연료. 그래서 액체연료의 글로벌 소비도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일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부분은 화학산업과 같은 이런 산업 부문이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수시로 이렇게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오일은 그러니까 화학산업의 석유화학산업의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그러니까 오일은 매우 중요한 그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이 지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인데, 예?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지구촌을 돌아다니면 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선시대에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기껏해야 뭐 동네, 예? 이웃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뭐 지구촌 곳곳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놀기 바쁩니다. 예. 이게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이게 지금 고부 효과를 나타내면은 교통 수요는 급증하게 된다. 예. 특히 항공 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 값에다가 탄소세를 왕창 물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여기서 인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탄소 배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탄소 배출세 물려야 한다 뭐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EIA 주장은 교통 수요 급증하는 건 분명한데 이 교통 분야에 전기차 사용이 늘어서 탄소 배출 줄어들어도 여기서 전기차 때문에 탄소 배출 줄어든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분야 탄소 배출 증가로 상쇄된다. 이런 어떤 건 논지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EIA 주장에 반론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로는 전체 탄소 배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더 많이 지구촌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놀 때 탄소 배출세 왕창 물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그 발전 용량은 50% 내지 최소 50% 많으면 100%까지 증가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전기 생산은 2050년까지 적어도 30% 많으면 76%까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여기서 증가하는 용량과 발전량 대부분은 탄소 제로 기술이 차지하게 될 것 같다. 또 즉 원자력 아니면 재생에너지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이제 2023년 아닙니까? 2050년까지는 27년 남은 건데 27년 참 묘하게도 말이죠. 카타르하고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가 27년짜리 LNG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연산 350만 톤 규모입니다. 저 계약 체결하는 모습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건데 토탈도 일종의 그 카타르 에너지 경쟁자 아닙니까? 예, 토탈도 업스트리머, 카타르 에너지도 업스트리머 아닙니까? 예. 그래서 토탈도 지구촌 여기저기서 가스 캐내 갖고 파는 그런 업자인데 왜 카타르 에너지가 캐낸 가스를 토탈이 사가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카타르가 지금 돈벌이를 크게 하니까 토탈도 야 우리 같이 벌어보자 하면서 토탈도 숟가락 같이 얹었다는 거 아닙니까? 즉 노스필드 확장 공사할 때 노스필드 이스트 프로젝트 지분의 6.25%, 노스필드 사우스 프로젝트 지분의 9.375%를 토탈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 에너지가 만든 가스를 열심히 파는 것도 토탈이 할 일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카타르 가스가 많이 팔리면 토탈도 좋다 이런 거죠. 같이 숟가락 얹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프랑스가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상
카타르 가스를 이렇게 연산 한 350만 톤 규모 이렇게 이제 수입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27년간 그 일을 지금 토탈이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죠, 토탈은.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진에 사인하는 사람, 한쪽은 토탈 CEO겠죠. 또 한쪽은 카타르 에너지 장관 겸 카타르 에너지 CEO인 그 사람이죠. 며칠 전 서울에서 현대중공업하고 LNGC 17척 약정식에서 사인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 사람이 그쯤에 카타르 이 정산 물량 연말까지 다 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저렇게 지금 팔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모습 더 많이 볼 것 같다, 뭐 이런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저거 실은화를 선박 K조선 빅3, 즉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결국 만들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은 후동종합 포함해서 한 서너 개 다 해도 연간 LNGC 건조 능력이 몇 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K조선의 빅3가 만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재밌는 게 말이죠. 22년 말경으로 제가 영상에서 다룬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이제 유크레인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유럽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즈음에, 즉 러시아 에너지 아웃시키려는 그런 즈음에,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를 해야 하는데 에너지 없이는 못 사니까요. 예. 그래서 에너지 대체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대체할 것인가?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EU 방문하고 이렇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국 에너지 장관이 말하기를 앞으로 미국이 오일 생산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높여서 또 수출도 많이 하겠다,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에너지부 장관이. 그러면은 23년 상반기 어떤 실적이 어떤가, 이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EIA에서. 그래서 결과는 미국의 오일 수출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평균 23년 상반기에 일평균 399만 배럴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22년 상반기보다 65만 배럴, 즉 19% 증가한 거다. 이 19% 증가는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2015년 이전에는 원유 수출 자체를 금지를 했죠, 법으로. 예, 그랬잖아요. 그게 미국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셰일 혁명 이후에 2015년부터 이제 원유 수출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8년 지나고 나니까 23년 상반기 동안 미국 원유 수출량이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399만 배럴까지 엄청 이제 폭증을 했다, 그야말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럼 어디로 원유를 많이 수출했는가? 원유를 어디로 많이 수출했는가? 네덜란드, 영국 이런 쪽으로 하루에 한 175만 배를 갔다 그러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간 곳이 중공하고 한국입니다. 이런 데도 하루에 한 168만 배럴까지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하고 한국 매우 중요한 미국의 원유 수입 고객이다, 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이제 재미있는 사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데, 여전히 미국은 원유 수입국입니다. 미국이 국내에서 생산한 원유는 수출을 하고요, 국내에서 사용할 원유는 수입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제시설, 리파이너리, 미국의 정제시설은 그러니까 황 함량이 높고 API가 낮은 이런 거, 그러니까 헤비 사우어 크루드 오일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 성분이 많은 중진류 이런 걸 정제하기 위해서는 더 고도한 정제 기술이 필요하고요, 설비도 더 복잡해지고요, 공정도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도 더 민감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제라는 겁니다. 충진류 이런 거, 황 함량이 높고 API가 낮은 이런 거, 헤비 사우어 크루드는 열등제입니다. 원유 중에서는 열등제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쌉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 정제 시설은 이런
황을 많이 포함한 중진류 정제에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미국이 생산하는 원유는 저황에다가 경질류라는 겁니다. 라이트 스위트 크루드 오일이라는 겁니다. API가 높고 황성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다. 즉 우등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하기가 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예,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산 원유는 비싸고 그래서 팔아버리고 값싼 원유 수입해서 미국의 정제 시설로 미국의 정제 기술로 비싼 정제유를 만들어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유 산업의 부가가치 매우 높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한국의 그 어떤 그 정유 산업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여기서 지금까지 그 미국과 카타르 이 에너지 분야 활동 요약하면은 딱 두 가지가 이제 떠오릅니다. 하나는 LNGC, VLCC가 그 초대형 유조선 아닙니까? 이런 그 초대형 그 화물선들이 특수 화물선이죠. 고부가가치 화물선. 이게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 계속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고요. 즉, 그러니까 K조선한테는 기회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사실은 러시아 에너지는 시장에서 아웃되고 있다. 이겁니다. 계속 아웃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네.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MOL, 일본의 아주 대단한 그 쇼핑 컴퍼니 아닙니까? 해운사 아닙니까? 선사. 그래서 MOL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LNG 운송 분야에 종사할 전문 인력 부족이 앞으로 심각할 것 같다. 이렇게 MOL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즉 LNG 운송 분야에 전문 인력 그 양성해서 공급해줄 그를 전담 그 회사를 인도네시아에 설립을 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선원이 아니고요. 예. 특별히 LNGC에 근무할, 그 LNG 실어 나르는 선박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할 각급, 각종 선원들 집중해서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년 4월에 운영을 개시한다고 그러고요. 그 회사 이름이 PT MCMOL 크루잉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게 회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인도네시아일까? 예, 인도네시아는 뭐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지만 젊은 인구 대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인구 대국. 매우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시대에 주목할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일본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또 한국도 많이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MOL 그 지금 상황을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은 23년 3월 31일 기준, 그러니까 이게 그 분기 보고서 기준이겠죠. 1분기 보고서 기준. 그러니까 LNGC가 현재 94척을 갖고 있고요. 94척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LNG 벙커링선이 2척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FSU나 FSRU 이런 걸 4척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그리고 MOL이 발주를 해서 지금 건조 중인 LNGC 선박,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척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중공업에 한 척을 2.6억 불에 발주를 한 게 어저께 일 아닙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어떤 그 선단을 가지고 지금 뭐 도쿄 일본이니까 런던, 홍콩, 자카르타, 오만, 알제리 이런데 총 6개 회사 설립해서 글로벌 그 LNGC 편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대단한 선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